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너무 더웠던 그런 날씨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추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좀 좋지를 않아가지고 입술도 좀 많이 붓고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할 수는 없죠. 이 시간은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부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허물다. 오늘 이 시간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봤던 잘못된 관점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그러니까 꼭 그 어떤 정밀하고 뭐 이런 분석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나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제가 시장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기준들을 잘 배워보시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시장의 어떤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추세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즉 어느 정도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말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선물 추세, 임자 마음이라고 썼는데요. 선물 추세,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투자 주체들의 바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뭐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또 플러스 나왔다가, 최근 시장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이 거래대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침 시장이 선물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급등락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딱히 뭔가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즉 시장을 움직이는 임자들 마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임자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서 현재 시장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여드렸던 요 표인데요. 약간 좀 달라졌죠.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되면서 정부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의지, 플러스 중국 시장까지 올라가는 모습에 반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들, 우리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악재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우리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악재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미국 시장이 좀만 밀려도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밀렸다, 뭐 그런 내용도 계속 나오면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미국 우리가 계속 좀 관찰해야 될, 그리고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좀 봐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우리 시장을 누르는 그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이 유럽이 밀린다고 해서 같이 밀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아래로 쏟아져 내려올 경우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그때는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였지만 그때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뭐 밀렸을 때 국내 시장도 20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유럽의 상황들, 즉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면은 이제 아이폰 6가 나오죠. 그죠? 아이폰 6가 나오고 이에 대항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갤럭시 노트 4에 비해서 아이폰 6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삼성은 계속 너무 잦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내놨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제 주가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주가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멀리서도 약간 좀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락 추세.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저점과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그죠?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기존 1등에서 추가적으로 더 1등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2등, 3등 업체들이 막 따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 보시면은 음봉이 계속 나오죠. 음봉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아침 시초가는 좋았는데 종가 기준으로 갈수록 밀리는 그런 상황들,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주가를 한번 볼까요? 아이폰 6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애플 주가를 지금 한번 보시면 정반대죠.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좀 전에 하락 추세, 저점과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된 반면에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들이 계속 높아져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상당히 대단합니다. 여기 정배열 추세, 이평선 수렴에서 확산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가고 국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8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뭐 글로벌 시장에서야 이제 애플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약간 고평가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향후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애플이 거의 이제 향후 모멘텀을 잃었다. 우리가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애플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새 최고가가 나오는 대단한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처음에 애플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해서 빨리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쫓아가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업체 1위 업체로 올라갔듯이 요번에는 약간 밀리고는 있지만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전에 애플처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본다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패턴을 좀 배웠었죠. 제가 패턴을 봤을 때 하락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추세가 전환되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락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즉 요 시점의 모양을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즉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양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은 더 가파르게 낮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통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서 강하게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저점 라인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점 라인 대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 라인 때는 완만하게 낮아지는데 고점 라인 때는 가파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135만 원대 정도까지도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그 저점이 그 120만 원대였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보시면 2013년도 이때 당시에 120만 원대 저점이었다가 그때 다시 쌍바닥 만들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좀 쐐기형 패턴대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대신에 이제 쐐기형 패턴의 이제 시작은 뭐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서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이제 쓰레기형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에 좀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가 주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애플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 애플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아이폰 6가 출시가 되고 나서 잘 안 팔렸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많이 판매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 팔렸던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놓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즉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폰은 올라가고 애플은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밀리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금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마냥 계속 밀리지만은 않겠죠. 한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요 빨간색 호재성 재료로 이동해 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거의 뭐 70% 이상이 넘다 보니까 이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됐을 경우에는 국내 수출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 원화가 다시 1030원대에서 1020원대 밑으로 깨지는 모습이 한번 나오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 이후로 뭐 포스코랑 여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뭐냐면 이렇게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계속 낮아졌다가 이렇게 약간 위에서 도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위로 돌아 올라올 수도 있는,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비하면 환율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해소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1000원 밑으로 깨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흐름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원화는 계속 좀 강세가 되면서 국내 지수에는 약간 부정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 보면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거의 뭐 한 보름간에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차도 밀렸고 현대모비스도 밀렸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도 환율 영향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패턴들, 이 패턴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현재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봉이 이제 밑에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밑에 있는다는 거는 이평선들이 하나씩 아래로 점점 더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이때처럼 아래로 확 펼쳐지면서 1000원대를 그냥 스트레이트대로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 이평선 배열 빨리 이 1040원대 위로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환율은 재차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율 차트를 거꾸로 한번 놓고 볼까요? 거꾸로 놓은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그죠?
밀렸다가 재차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정배열 상승 추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 돌파예요. 이 패턴으로 봐서는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딱 나왔죠. 많이 올라왔다가 숨고르기가 한두 달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환율이 지금 거꾸로 놓은 거 보지만 제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원화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다 뭔가 걱정거리를 하나씩 안고 있죠. 뭐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시가총액 우리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환율까지도 좋지 못합니다. 대신에 최근에 긍정적인 거는 중국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이 살아있다는 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지난번에부터 계속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임자들 마음이라고 그랬죠. 즉 추세가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 선물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물 추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추세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하락 구간,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구간, 상승 구간, 하락 구간, 선물 지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구간에 있느냐,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그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오면서 악재가 나와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이 패턴 상에서 어디쯤 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가 시장을 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쉽게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선물 지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선물 120분 차트인데요. 좀 약간 더 길게 놓고 보면, 추세상으로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죠. 그죠?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다가 쌍봉 형태에서 고점 돌파 못하고 밀리면서 여기 깨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쌍봉에서 여기서 저점 라인 때 안 깨지고 이렇게 터닝했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공쌍바닥형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이때 당시가 7월 말. 그리고 밀리면서 이제 저점 라인 때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한번 지난 이제 20일 정도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다음날 급락을 하면서 저점 라인 때가 지키지를 못하고 깨졌죠. 그죠? 깨지면서 낮아졌습니다. 즉 하락 추세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에요. 큰 흐름상으로 본다면 아직 돌아서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며칠 동안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좀 봉이 큰 이제 저점 라인 때가 하나 형성이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그냥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밀렸다 올라오더라도 저점 라인 때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많이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 저점이 다시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지수는 바로 또 이제 2050 깨지고 또 40, 3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돌아서게 되면은 요번에는 크게 탄력을 받아서 이때처럼 올라올 수 있는, 즉 이때처럼 이제 저점이 그렇게 확인이 안 되다가 결과적으로 저점이 확인이 된 다음부터는 높아진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강력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듯이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고 두 번째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그 PPT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이 선물이 시점이 여기일지 아니면은 여기일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여기 좀 전에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바로 크게 안 밀리고 여기서 터닝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뭐 추세적으로 돌았으니까 이때는 주식을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좀 더 이따 사야 되는 거고,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선물지수상으로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만약에 이 시점 정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요번 주 상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통 이런 구간이 아까 보여드렸던 선물 차트 120분 차트에서는 거의 뭐 한 보름 정도의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8월 말을 다가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뭐 9월 초까지도 일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장이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냥 종목 뭐 타이밍 보고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것보다 지수랑 맞물려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이 되죠. 즉 지수가 올라올 때 종목들을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사야지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지수가 돌아서는 타이밍과 종목 매수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는 좀 전에 제가 그 선물 차트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종합지수 이 분 차트로 한번 볼까요? 그냥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고공쌍바닥형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 많이 이제 무지 많이는 아니고 이제 한번 추세가 확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저점 확인되고 쌍봉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전저점 지지되면서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확 돌파해 버리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고공쌍바닥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합지수가 지금 딱 요 위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죠? 7월 달 들어서 7월 30일까지 2090포인트 때까지 강력하게 올라왔다가 저점이 하나 확인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밀렸는데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저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서 돌파를 해서 올라타기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공쌍바닥형 패턴이 되면서 2100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저점 라인 때만 안 깨지면 돼요. 2025포인트 이 라인 때만 안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 위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바닥 나올 때 이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죠? 밀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우리가 이 패턴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자리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주식을 좀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전고점 돌파 못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 깨질 때 대부분 다 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쌍봉이거든요. 쌍봉이 완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팝니다. 근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평선 배열이라든가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점검을 해봤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미리 빠지는 부분이 어디서 이제 저점이 나오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어디서 돌았을지 우리가 좀 잘 보고 좀 이제 지수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 주에 요번 주나 2025포인트를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다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종목별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지수 깨부수기가 아니라 주도주 깨부수기입니다. 깨부수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자의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을 언제 할 건지, 손절 그리고 익절을 언제 할 건지 타이밍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매매에 대한 그런 기준을 꼭 세우셔야지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더 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 싶은 자리, 이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쫓아서 하는 거,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적당하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거, 뭐 이런 자리, 꼭대기 올라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일단 매수해가지고 살짝 기분 좋았다가 계속 고생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매했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괴로워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예를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장기적인 그런 상승 추세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장기평선 자리에서 깨지지 않고 여기서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33,000원대에서부터 4만원대까지 20% 가까이 올라온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이때 사고 싶나요?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사고 싶기도 하죠. 그죠? 이제부터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죠? 물론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리가 되려면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 이 위치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이 위치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한참 올라간 다음이라는 거죠. 즉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그런 문제. 만약에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여기서 샀는데, 그죠? 이 돌파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매물대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매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4만원에 샀는데 뭐 한 37,000원대, 38,000원대까지 다시 밀렸다. 5% 이상 밀렸다. 그러면 손절해야 될까요? 상승 추세인데? 애매한 구간이죠.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구간이 나오는 거죠. 즉 내가 어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전저점 라인 때 손절 가격 놓고 대응하면 되니까 손절 가격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추격해서 4만원에 매수를 해서 뭐 4650원이 됐다, 뭐 1% 가까이 올랐다. 근데 이게 장대 양봉에 대한 뭐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정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고, 손절해서 부담스러우니까 5% 이상 됐으니까 손절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41,000원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 어렵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매수 타이밍이 제대로 잘 못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샀다가 바로 여기서 안 되니까 손절하고 다시 올라올 때 또 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잘했을 경우입니다.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렇게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이 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주식을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사느냐? 이 자리에서 사느냐? 벌써 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사느냐? 나는 여기서 사느냐? 증권사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추천 종목으로 오늘 나왔죠. 그죠? 39,000원대 나왔죠. 33,000원, 4,000원대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하라고 부추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다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막 숏 커버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려 샀죠. 예. 그러면서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올 때 정부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서 그 카지노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 나오면서 강력하게 올라왔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이 어렵지는 않죠.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 타이밍, 추격 매수하지 말자.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소신뿐만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소신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같은 종목인데 누구는 먹고 나오고 누구는 깨지고 나오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거의 뭐 좀 전에 그 파라다이스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오지도 않았고 중간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는 워낙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견조한 꾸준한 그런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지난 4월달 이평선 수렴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 주가가 38,000원대에서부터 52,000원대까지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죠? 많이 올라온 이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번에 이제 밀릴 때 재차 다시 타이밍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전에도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는 거는 우리가 노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번 10월 달 발표할 때도 또 실적 좋으면은 다시 정고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패턴. 이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모양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잘 보고 대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싸게 주식을 사놓으면은 나중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벌써 5만원대, 53,000원대까지도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막 올라올 때 이때 쫓아 사지 말고 남들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미리 준비를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손절매도 명확하고 그 다음 내용도 명확하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손절 그리고 이제 익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5일선 깨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종목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응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도 주가가 막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5일선 처음 타고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터닝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꾸로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5일선 깨졌을 때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가끔 가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깨져놓고 이평선 맞고 바로 여기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급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적절한 이익 실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뭐 단기 매매를 매일 사고 팔고 하는 다음에 아니라 뭐 추격 매수를 했더라도 뭐 이 자리 뭐 10만원, 12만원대 샀더라도 13만원대면은 뭐 한 20% 이상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절한 이익 실현은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5일선 깨지는 이런 자리에서 뭐 내일 다시 올라가더라도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깨지기 시작하면은 뭐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이익 실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항상 5일선 깨질 때라는 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약간 좀 더 지금 13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좀 더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죠.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이걸 거꾸로 놓고 봤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꼭대기에서 여기서 팔고 싶다, 이게 만약에 컴투스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팔고 나중에 다시 살까?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컴투스의 일봉 차트에 3분의 1 차트인 한 120분 차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먼저 팔면은 약간 좀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선 깨지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120분 차트가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더 빨리 팔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컴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가파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온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종가 기준으로 아까 장중에는 뭐 훨씬 더 밀렸다가 하한가 부분까지도 갔다가 지금 9%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120분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보시면은 이제 이 120분 차트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승 추세 120분 차트에서 올라가면서 저점과 고점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완만하지만 같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 수렴이 돼서 확 깨지는 그런 15만 원대 깨지는 이런 자리 있죠. 그죠? 이렇게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 때 이런 자리에서 전환이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팔아야죠. 15만 원대 깨질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5일선을 보진 않더라도 5일선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차트에서 좀 더 빨리 팔 수 있는 이런 방법들, 3분의 1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세가 같이 무너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대응을 해본다면 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종목 깨부수기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 깨부수기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손절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파라다이스,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어떻게 사면은 추세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타이밍, 그죠? 좀 전에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 게임빌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즉 뭐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추고 틀리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 계좌만 크게 안 깨져 있으면 그 다음번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만 대응해, 아니면 또 매도 타이밍이나 이익 실현 구간이나 손절 가격은 이렇게 대응해, 이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시장을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 예측이 틀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이 시장을 다 예측해서 다 맞춰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예측을 잘해서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맞춰가지고 하다가 나는 계속 맞췄으니까 한 번에 확 더 질렀는데 막판에 한 번 틀려가지고 내 예측은 계속 빠지는데도 맞을 거야 하면서 계속 갖고 있다가 한 번에 다 손실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예측을 너무 못했다고 이제 나는 주식 잘 못해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대응을 좀 더 중요하게 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저도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할 말이 많다는 건데요.
이 할 말이 많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만하게 되거든요. 내가 자만을 하다 보면 나는 여태까지 잘 맞췄는데, 좀 전에 우리가 주도주 깨부수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자만하게 되면은 한 번에 확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내 투자 기준을 더 잘 세워가는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내 계좌를 계속 지킬 수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이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약간 좀 멀리 보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식이 꼭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직장 초보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돈 벌면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미리 경험을 많이 쌓아 나와야지 내가 실제 돈을 넣더라도 덜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돈을 넣었을 때 그래도 그 경험 삼아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돈만 있다고 해서 바로 그때 이제부터는 주식 투자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에 한 95명 가까이는 아마 대부분 다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부터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갖고 주식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내가 내뱉은 말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가 뚝뚝 떨어져도 나는 이 종목이 좋다고 내가 주변에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난 팔 수 없어, 또 이런 경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계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일단 팔고 대응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연한 사고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계좌 우선 살아남는 이 방법이 가장 시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 투자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보 투자자, 나는 내가 과연 초보 투자자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초보 투자자이신가요? 아니면은 나는 주식을 좀 했어, 나는 그래도 한 10년 이상 했어, 아니면 뭐 한 2, 3년 정도 했으니까 중급 투자자 정도는 돼, 그리고 수익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종목을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초보 투자자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목을 선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디서 정보를 들어서 하거나 거기서 이익을 나고 안 나고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사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듣고 파는 사람들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즉 초보 투자자는 초보 투자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이제 손실을 나게 되면은 크게 손실을 한번 넘어지게 되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한 몇 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장을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서 일어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월봉상 큰 파동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투자자분들, 지수를 잠깐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2003년도, 4년도 이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양적완화 정책 나오면서 그대로 V자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큰 파동, 크게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월봉상으로 크게 이런 파동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즉
내가 상승장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중급 투자자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승장만 경험을 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때 상승장만 경험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상승장만 경험하신 분들, 현대차 뭐 4만원대, 5만원대 사가지고 20만원대 파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 다 까먹었습니다. 대부분 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장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은 우량주를 사놓으면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사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뭐 이제 우량주들 뭐 LG와 OCI 그리고 뭐 현대 중공업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그죠? 즉 이런 장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기간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기간에서 되게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식에서 돈 좀 벌었어. 나 잘해. 그리고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거 다 알아. 그리고 책 열심히 보고 시장 분석도 하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런 상황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분명 자만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속 최근에 장이 좋아서 종목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수익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킬지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보 투자자분들 나 얼마 남았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하고 다닐 때가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자랑했을 때가 거의 다 이제 시장에서 꼭대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건 없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때로 또 이제 상당히 괴롭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우리가 초보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의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즉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들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종목 선정해 가지고 어떤 때 사고 어떤 때 팔고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싸우는 건데 과연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증시 깨부수기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다른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들을 버리고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만의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시간 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